오늘 SOMPT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들의 의미의 사슬을 한번 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아주 좋아한 거예요. 자, 부정에서 긍정으로 가려면은 이거는 너무 힘들죠. 네. 근데 부정에서 다소 부정, 다소 긍정, 그 다음에 긍정. 이렇게 꼴망하는 거는 쉽다 이 말이죠. 자, 부정적인 말을 다소 부정으로 바꿔주고요. 다소 부정을 다소 긍정으로 바꿔주고요. 다소 긍정을 긍정으로 바꿔준다면은 아마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예문 보면 학습 무능은 철저한 학습자라는 걸 의미한다. 이러면은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근데 학습 무능은 어린 학습자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어린 학습자는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의미하고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보다 철저한 학습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습 무능은 보다 철저한 학습자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때요? 느낌? 이건 긍정적이죠. 네. 그래서 부정, 다소 부정, 다소 긍정, 긍정 이렇게 부정과 긍정 사이에 두 개의 다리를 놓는다. 말을 할 때. 즉 만약 A가 B를 의미하고 B가 C를 의미하고 C가 D를 의미한다면 A는 D를 의미하니까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즉, 자 만약에 부정이 다소 부정을 의미하고 다소 부정이 다소 긍정을 의미하고 다소 긍정이 긍정을 의미한다면 이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를테면 그 발표 불안을 가지고 여기 왔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발표 불안은 이 부정이죠. 발표 불안은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면 어떡하나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걸 의미하고, 자,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면 어떡하나 너무 신경을 쓴다. 이 다소 부정이죠. 네. 자, 그 다소 긍정으로 합니다. 발표할 때 긴장되면 떨리면 어떡하나 다소 신경을 쓴다라는 것은 발표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자, 발표 준비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다소 긍정이죠. 네. 발표 준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발표를 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긍정. 그래서 발표 불안은 장기적으로 발표를 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다지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다시 보세요. 발표 불안은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면 어떡하나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걸 의미하고, 그죠. 발표 때 긴장되고 떨리면 어떡하나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발표 준비를 많이 한다는 걸 의미하고, 다소 긍정. 예, 발표 준비를 많이 한다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발표를 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긍정. 그래서 발표 불안은 장기적으로 발표를 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니까 그다지 나쁜 게 아닙니다. 긍정. 이럴 때 발표 불안에 대한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 긍정이 되죠. 네. 자,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합법을 쓴다면. 그 좋은 거 같은데. 아, 그럼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면 제가 바로 바꿔드릴게요. 우리 유희담 선생님. 자, 문제. 뭐 네. 우울증도 좋고 뭐 불안도 좋고 뭐. 저는 가끔씩 네. 이게 우울증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냥 조금 되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우울증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다. 네. 아,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일단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게 부정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죠? 네네. 자,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라는 것은 남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부정이죠. 자, 남에게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의미일 수가 있어요. 긍정이요. 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긍정. 그래서 나 혼자 있기를 원한다는 것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나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의미일 수가 있으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와, 이게 이렇게 변하네요. 그렇죠. 와, 너무 놀랍네 화법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그게 혼자 있다라는 건 우울증도 대신 부정인데 네. 그게 이제 혼자 있다라는 거 나를 사랑하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나 혼자의 그 편안함과 이런 거를 가질 수 있어.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나다운 거. 그러니까 그거 되게 긍정이고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로 부정을 긍정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부정과 긍정 사이에 두 개의 다리를 놓아주라는 거지, 말을 할 때. 다소 부정과 다소 긍정. 그러니까 딱 느끼는 게 그거네요. 저는 느낀 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 혼자 있고 싶다는 건 너가 네 머릿속이 바뀌는 게 너가 뭐 우울하고 혼자 있고 싶어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너만의 더 즐겁고 너의 행복 그거를 찾고 싶어서 너가 혼자 있고 싶은 거구나.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걸 느끼게 되네요, 제가. 네네. 맞습니다. 자, 우리 유상수 선생님 문제 하나 이야기를 해주세요. 혼자 있고 싶다는 게 나 자신을 찾아가는 거구나. 아까 했던 뭐 건강이 좋지 않다도 좋고 뭐. 아,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아, 일이 너무 많다. 일이 너무 많다. 자,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게 부정이에요. 이걸 이제 네. 긍정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고민할 그런 뭐 어떤 빈틈이 없다. 고민할 여유가 없다라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틈틈이 고민을 해. 그 고민할 틈이 없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소 자, 고민할 틈이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열정적인 삶을 산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겠죠. 인정. 그렇죠? 열정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정말 인생에서 내 삶의 목적에 맞게 그 어떤 원하는 걸 위한 원하는 것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다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위안이 된다. 그렇죠. 네, 위안이 된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는 하기 나름이지. 말하기 확 아. 뻗어지네. 예.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소중한 것 중심에 네.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소중한 것 중심에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어떤 나침반 중심으로 내 삶의 목적이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지금 일이 많다는 것은 나침반 중심으로 내 삶의 목적이 맞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다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갈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가느냐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죠. 느낌이 어떤 느낌이 좋아요? 두 가지 중에. 앞에 거. 앞에 게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맞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확실히 정말 중요하다. 자,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약사 선생님 문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또 이렇게 한번 풀어보게. 어떤 문제라도 좋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떤 문제 해결사 또는 뭐 치료사, 변화의 전문가와 같은 이런 전문가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렇게 치유나 변화나 이렇게 문제 해결사로서의 능력이 뛰어나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의미 점에서 참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느낌? 좋아요. 그 문제를 점점 많이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해하기. A는 B를 의미하고 C는 D를 의미하기에 A는 D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A는 그다지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A는 좋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바로 의미의 샀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다수 부정, 다수 긍정, 긍정 이렇게 긍정. 네 단계로 나눠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상담할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오, 뭐 우울증, 나 시간도 없어요. 뭐 어떤 불평적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많아요. 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외도를 해서 바람을 폈어. 부부관계 안 좋아. 남편이 바람을 폈다라는 것은 지금 남편한테 의존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사람이 훨씬 더 낫겠죠. 자, 남편에게 의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나요? 네. 나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 결국 나다운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정체성에 맞게. 그런 점에서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거 뒤에. 그런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그다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맞죠? 왜냐면 그럼 남편의 바람기 때문에 내가 홀로서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거 네. 그거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말을 긍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의 사슬은 뭐 앞에 다른 학법들 많이 쓰지만은 저는 굉장히 어떤 언어의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에 이제 이런 원인의 사슬. 만약 A가 B를 유발시키고 B가 C를 유발시키고 C가 D를 유발시킨다면 그때는 A를 변화시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D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다르게 본다면 D의 원인이 D의 원인이 C이고 C의 원인이 B이고 B의 원인이 A라면 A를 변화시키는 것이 D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예문 한번 본다면 만약에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더 큰 희망을 갖게 하고 희망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은 질병의 기회를 감소시킨다면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질병의 기회를 감소시키게 된다. 즉 질병의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져야 되고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시각화를 해야 된다면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시각화하는 것이 질병의 기회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A가 B를 유발시키고 B가 C를 유발시키고 C가 D를 유발시킨다면 A를 변화시키는 것이 D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네. 반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D의 원인이 C이고 C의 원인이 B이고 B의 원인이 A라면 A를 변화시키는 것이 D를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봐봐요. 화의 원인이 뭐냐면 실망감이에요. 실망감의 원인은 뭐냐면 기대감이에요. 네. 기대감은 특별한 목표에 집중을 하는 것이 기대감을 갖게 됐어. 네. 즉 특별한 목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을 갖게 되고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고 실망을 하다 보니까 화가 났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별한 목표에 집중하는 걸 변화시키는 것이 화도 없애게 될 것이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 자, 말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죠. 화가 난 원인이 바로 실망감 때문에 화가 났어요. 실망감이 왜 생겼냐니까 기대감이 너무 커서 생긴 거예요. 기대감은 왜 컸냐면은 특별한 목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목표에 집중하는 것을 조정함으로써 화도 없어질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거죠. 네. 자, 발표 불안을 봅니다. 발표 불안이 왜 생겼느냐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왜 완벽하게 잘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왜 생겼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불평이나 불만이나 비난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불평, 비난, 비판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온전히 사랑받고 싶은 이른바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온 거죠. 자존감이 부족해서 온 거죠. 따라서 자존감을 향상시킴으로써 발표 불안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풀어나가면 어떨까요? 말이 괜찮죠? 네. 자,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 사람이 자, 암에 왜 걸렸냐? 암의 원인이 뭔지 보니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왜 심하게 받았냐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것에 대한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마음의 충격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이 우울증을 심하게 받은 거는 뭐냐 보니까요. 바로 자아가 약하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키워줌으로써 자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NLP 훈련이나 체면 치료를 도와줌으로써 암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느낌이 어떨까요? 틀리죠. 뭐 반박할 수가 없죠. 네.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D의 원인이 C고 C의 원인이 B이고 B의 원인이 A니까 A를 변화시키면 D도 바뀌게 될 거예요. 뭐 이 원리예요. 예. 말을 이제 그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A가 D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암도 치료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막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암이 왜 생기냐면 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서 그래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이유는 바로 그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그래요. 우울증이 심한 이유는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존감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도록 도와주면서 자존감을 키워주면 예. 암도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그 우리가 단계별로 가버리면은 인정하게 되죠. 느낌이 긍정적으로 바뀌죠. 예. 저절로 인정하게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상담할 때 이걸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걸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우울증을 갖고 와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입니다. 아, 너무 우울해요. 저 우울증이 심해 미쳐버리겠어요. 그럼 언제부터 우울증이 생겼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울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어떤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죠? 아,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했거든요. 아, 이혼을 하셨군요. 뭐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다 우울증이 걸리는 건 아닌데 이혼의 충격이 많이 컸나 보네요. 자, 이혼의 충격이 이렇게 큰 이유는 뭘까요, 선생님? 아, 이전에도 제가 자, 이별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하고요. 어릴 때는 부모를 떠나서 혼자 또 객지 생활도 하고,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혼자 남겨지는 게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아, 그랬었군요. 자, 혼자 남겨진 게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뭘까요? 뭐 어떤 사람 혼자 남겨지도 잘 살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왜 혼자 남겨지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아, 항상 외로운. 제가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충분히 젖도 많이 못 먹고 사실 할머니한테 제가 자랐거든요.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선생님 그 할머니한테 자랐던 부모랑 떨어져서 자랐던 그 어릴 때 그 마음의 상처, 아픔을 체면 치료를 한다면, 그래서 그 아픔을 해소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우울증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체면 치료 받고 싶어요. 네, 좀 그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제를 갖고 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추측을 해 나가는 거죠. 아, 지금 현재 그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그러면 C예요. 그 C는 왜 생겼을까요? B예요. B의 원인은 뭐예요? A예요. 이렇게 이끌어내면서 아, 그렇다면은 A를 변화시키면은 D도 바뀔 수 있겠네요. 해결이 되네요. 답이.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이 예술 아닙니까? 이 화법이 정말 잘 읽힐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그 약사님 같은 경우에 이 화법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개는 그 신체적인 질병들이 마음의 문제로 많이 연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그 원인을 끌어내는 거지. 그래서 바로 상담할 때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마음을 치유하면서 몸도 변화되게 시킬 수 있다라는 거. 좀 그런 걸 이야기하면 참 좋지 않을까.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그 긍정적인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 좀 강화시키고 싶은 거. 어떤 사람 인내심을 키우고 싶대요. 인내심. 자,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할까요? 아, 수용하는 마음이 커져야 돼요. 수용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 커질 수 있을까요?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야죠. 잘 될 거라는 믿음은 어디서 놓을까요? 예,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인내심도 커질 수 있겠네요. 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것도 원인을 찾아서 연결시킬 수 있지만 내가 더 키우고 싶은 어떤 그런 성격적인 문제나 뭐 또는 인생의 원하는 비전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원인을 추적을 해서 A를 해결한다면 D가 되겠네요. 뭐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자, 일단 설명을 제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내가 없애고 싶은 것 또는 이루고 싶은 것 뭐 아무나 좋습니다. 뭐든지 이야기하면 제가 한번 이런 합법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게요. 우리 유희담 선생님. 없애고 싶은 거요? 없애고 싶은 것도 좋고 이루고 싶은 것도 좋아요. 갖고 싶은 것도 좋아요. 갖고 싶은 것도 좋고요. 네네.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하고 완벽하려는 게 문제점이에요. 글쎄, 스트레스 받아요. 그 예민한 성격을 없애고 싶어요? 네. 아, 좋아요. 그러면 예민한 성격은 왜 생겼을까요? 예민한 성격을 만든 게 뭐죠? 저의 예민한 성격 만드는 원인. 네.
제가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아버지 때문에 이런 게 좀 강박증이 일어나요. 아버지가 좀 꾸지람하거나 뭐 좀 뭔가 좀 잘해야 된다라는 네. 뭐 그런 좀 억압적인 억압적인 완벽주의적인 이런 교육을 시켰나 보네. 네. 그랬군요. 자, 심하게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은 이제 바로 지금 원인이 나와버렸어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건너뛰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아버지에 대한 그 완벽주의적인 네. 그런 어릴 때의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네. 지금 현재의 예민한 성격도 바뀌어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중간에 건너뛰지 않고 바로 원인이 나와버렸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최초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더 올라갈 필요도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걸 한번 해봐. 다른 거. 다른 거요? 네, 예민한 성격 말고 또 다른 거. 제가 마음에서 그냥 이렇게 할게. 저는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지.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네. 어. 더 많은 거를 습득하고 경험하고 너무 오케이. 잘하고 싶어요. 자, 어때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계속 공부를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계속 노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계속 노력하기 위해서는 네. 시간, 투자. 시간적인 그 여유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시간적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적인 여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뭔가가 시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더 좀 줄여야 될 건 줄여야 되겠죠. 불필요한 걸 없애야 되겠네요. 네.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시간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불필요한 걸 없애는 시간 관리를 함으로써 앞으로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선생님? 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답이 딱 나오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안 했는데도. 네네. 그 원인을 찾아 올라가는 거지. 음, 좋아요. 우리 유상수 선생님 뭐 없애고 싶은 것 또는 이루고 싶은 거 뭐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몸의 컨디션이 완전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네.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 아마 수용이고. 수영. 네. 이제 바로 답이 나와 버렸어. 그럼 이거는 이제 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구나. 수영을 하면 그럼 뭐 컨디션이 좋아지겠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답이 안 나오고 이제 두 단계를 뛰어넘어야 될 경우도 있지. 답이 잘 나. 예를 들어 안 나와. 글쎄 뭐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 자, 다시 그럼 그 컨디션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수영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네. 컨디션이 좋아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어떤 게 컨디션을 좋게 만들까요? 과민하게 신경 쓰지 말아야 돼. 뭐 이런저런 것에 신경을 안 써야 된다. 네. 자, 이런저런 것에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신경 안 써. 자, 이런저런 것에 신경을 안 쓰려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 판단하지 말아야겠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자, 평가 판단의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 네. 좋아, 평가 판단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죠.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 마음. 네.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을 훈련함으로써 몸의 컨디션도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교수님 네. 상담하면서 네. 내담자가 답이 풀리네요. 네. 상담하면서 내담자가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D가 문제라고 하면 D의 원인이 뭐예요? C예요. C의 원인은 뭐예요? B예요. B의 원인은 뭐예요? A예요. 그럼 A를 변화시키면 D를 변화시킬 수 있겠네요. 이런 거지. 자, 저는 D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D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C예요. C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B예요. B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A예요. 그럼 A를 이룬다면 D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이 얘기하니까 반박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예리함까지.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끌어내면서 이제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담할 때. 자, 예를 들어 암에 걸렸어요. 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몸의 면역이 강해져야 돼요. 자, 몸의 면역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 마음만의 자아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아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예,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돼요. 화법 너무 좋은데 이거. 예, 그렇다면 스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함으로써 암도 치료될 수 있겠네요. 이런 거지. 아 자기 자신 얘기해서 빼도 박지도 못하겠다 진짜. 이거 화법 너무 대단한데요? 프레이밍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프레이밍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합법인데요. A를 B에 비교하고 B를 C에 비교한다면 B는 A에 비해서 부정적이면 C에 비해서 긍정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간디에 나를 비교한다면 어때요? 간디. 나를 간디와 비교한다면 나는 악인이에요? 성인이에요? 간디에 비해서는 악인이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근데 히틀러에 비교한다면 어때요? 나는, 성인이죠. 나는 성인이에요. 자, 우리 이제 부도 봐봐요. 우리 서울 강남에 20층짜리 빌딩을 갖고 월세만 1억씩 매월 받아먹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죠. 네. 근데 방글라데시에 1년 연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방글라데시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나는 어때요? 부자예요. 엄청 부자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너무나 당연한 거를 들어야 된다는 게 참 슬퍼요. 저런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게.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 성형 수술하는 분들 참 많이 있잖아요. 네. 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탤런트나 영화 배우와 나를 비교한다면 나는 굉장히 못생겼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언청이라든지 아유, 뭐, 미인이죠. 언청이 네. 째보 있죠, 째보. 뭐 또는 그 뭐야 저 몸에 얼굴에 뭐 어떤 뭐가 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지? 뭐 또는 뭐 문둥병 환자 예를 들어서 문둥병 환자와 나를 비교한다면 나는 굉장히 미인이에요. 근데 저렇게 비교를 하는 걸로 네. 위안이 되나요? 자, 미안이. 자 이거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게 네.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아, 자, 어떤 그렇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여기 오는 분들 자기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와요. 아, 가장 불행한 사람이 생각해서 뭐 돈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너무 불행하다 이거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도 엊그제도 이제 이게 기의 이명 때문에 온 사람이 이명 네. 자기 기를 째버리고 싶대요. 막 미쳐버리고 싶대요. 그래서 이명 때문에 난 힘들어 죽겠어요. 난 이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유해 준 거죠. 저기 인천중앙병원에 올라가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요. 휠체어로 누가 태워줘야 되고요. 밥도 혼자 못 먹고 누가 먹여줘야 되고요. 이렇게 자기 혼자서 화장실부터 의식주 뭐 생존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에 비한다면 선생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 치료 과정에 쓰는 언어 표현이니까. 예, 선생님은 그래도 혼자 화장실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혼자 잠잘 수 있잖아요. 네.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행복하죠. 근데 저기 인천중앙병원에는 혼자 안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많아요. 자, 이렇게 비유를 해주는 거지. 치료할 때. 또는 그 직장도 다니면서 돈도 좀 벌지만은 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선생님, 새벽 4시에 남대문 시장에 한번 가보세요. 남대문 시장에 그거 참 뭐가 팔기 위해서 새벽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장사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한번 보시면 큰 위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기 종로 3가에 가면 허리우드 극장 옆에 그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국밥 한 그릇에 1,000원에 팔아요. 근데 이 1,000원짜리 국밥을 먹기 위해서 한 100m 정도 줄을 서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많아요. 선생님도 그 줄을 서 가지고 1,000원짜리 국밥을 한번 드셔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틀리죠. 이게 바로 비교 프레이밍이죠. 당신의 지금 현재 모습과 그 종로 3가에 1,000원짜리 국밥을 먹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당신은 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죠. 행복한 줄 알아. 감사할 줄 알아. 자, 우리 NLP 관점 바꾸기에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아, 와이프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 미쳐버리겠어요. 그죠? 아이고, 이혼할 수도 없고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와이프 잔소리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거야. 그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어제 병원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잔소리가 얼마나 그리울까요? 이건 뭐예요? 비교죠. 네. 그렇잖아요. 병원에서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잔소리가 얼마나 그립겠냐 이 말. 그렇죠. 근데 그 잔소리를 너무 힘들어 하지 마라.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화법을 뭐 간디에 비슷한 악인이다, 히틀러에 비슷한 성인이다 이런 구조로 쓰기보다는 이렇게 풀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비교 프레이밍을 쓰고 있는 거죠. 요즘 이해되시나요? 네. 만약에 A가 자 여기서 이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B라는 건데 B는 A라는 긍정적 의도에서 나오고 B가 C라는 결과를 만들고 또 C는 D라는 긍정적 결과를 만든다면 B는 A라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D라는 긍정적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상황적으로 그다지 나쁜 게 아닙니다. 뭐 이 구조예요. 중심은 이제 B를 봐야 돼. B 마이너스 아시겠죠? 예를 한번 보면서 예를 한번 해볼게요. 두려움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유발됩니다. 두려움은 또한 어떤 것에 무모하게 뛰어들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그것은 보다 생태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긍정적 의도는 보호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다 생태에 적합하게 행동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느낌 어때요? 자, 이제 의도를 끌어내면서 C라는 결과가 나오고 또 D라는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문제는 결과적으로 A라는 긍정적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D라는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유희담 선생님이 했던 거 예민한 성격을 한번 볼게요. 예민한 성격. 네. 예민한 성격은 완벽하게 잘하고자 하는 긍정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죠. 네. 맞아요? 네. 자,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서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게 되겠죠. 네. 자, 보다 철저한 준비를 많이 함으로써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예민한 성격은 그 의도가 완벽하게 잘하고자 하는 의도고 궁극적으로 그 일에 전문성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황적으로 그다지 나쁜 게 아니죠. 느낌 어때요? 예민한 그러니까 성격. 조금 예민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맞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유상수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몸에 에너지가 없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자,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다. 이제 컨디션이 안 좋다라는 것의 긍정적인 의도는 뭘까요? 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몸의 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거죠. 저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것의 긍정적 의도는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자,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 된다. 그런 긍정적 의도에서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무리한 일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무리한 일을 하지 않겠죠. 무리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아마 제 몸에 적합한, 생태에 적합한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그럴까요? 그런 점에서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보다 이제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긍정적 의도와 장기적으로는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느낌 어떠세요? 네. 이건 말하기 나름이에요. 그 말이 뭐 지식이건 사실이건 이거 중요하지 않아. 이 구조로 말을 하면 긍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약사 선생님, 어떤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 대입을 한번 시켜보게요. 문제가 없네. 아이고. 문제가 이제 자기 의심입니다. 자기 의심. 자기 의심의 긍정의 의도가 뭐냐 보니까 개선하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근데 자기 의심의 결과로 자신의 한계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더 잘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게 됨으로써 보다 겸손하고 신중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기 의심은 개선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고 결과적으로 보다 겸손하고 신중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다지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구조로 간다 이 말이죠. 일단 뭐 넘어갑시다. 이거 너무 끌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 수준을 배달시키기. 신경 논리적 수준 제가 NLP 플레이에서 강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영성, 정체성, 가치, 신념, 능력, 행동, 환경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기 정의를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체성 차원의 어떤 믿음이 생겨버리면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게 힘들어요. 자, 정체성 차원의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사람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요걸 행동 차원으로 내려줘야 돼. 행동 차원으로 내려주면 변화시키기 쉽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티에 함축되어 있는 어떤 능력이나 행동을 확인하는 건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짐이 되는 사람이다의 행동 차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네. 그걸 끌어내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아마도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짐이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체성 차원의 신념을 행동 차원으로 다시 내려주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느낌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겠죠. 자, 저한테 오는 분 중에 저는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와요. 자,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안에는 어떤 행동 차원의 능력은 뭐죠? 편안하게 말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은 아마도 발표 불안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서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 좀 느낌이 어때요? 틀려요. 틀리죠? 네. 자, 병원에서 진단하는 그 진단명도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저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환자입니다 하면 이거는 정체성 차원이잖아요. 바꾸기 쉽지 않잖아요. 예, 바꾸고 싶지 않죠. 근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 환자예요. 이 우울증에 담겨져 있는 행동 차원의 힘은 뭐죠? 보다 이제 기분 좋고 즐겁고 예, 행복한 마음을 만드는 그 힘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당신은 우울증 환자는 아닙니다. 단지 지금 좀 기분 좋고 즐겁고 그럴 일이 행복한 마음을 만드는 힘이 부족할 뿐입니다. 느낌 어때요? 틀려요. 틀리죠? 예. 자, 모든 진단명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저는 저한테 당뇨가 있어요. 저는 당뇨 환자예요. 예. 당뇨 환자에 들어있는 능력은 뭐죠? 당 수치가 높은 거잖아요. 네, 당 수치가 높고. 당 수치를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힘이 좀 부족한 거잖아요. 그죠? 아마도 당신은 당뇨 환자는 아닙니다. 단지 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자, 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노력이 좀 부족할 뿐이다. 그러면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뭐 탄수화물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운동을 좀 한다든지 신경을 예를 들어서 써도 되죠.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이제 당뇨 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미 이제 두뇌에서 나는 환자구나, 난 뭐 죽었구나 이런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할 뿐입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좀 노력하면 되겠네. 희망이 생기죠. 그렇죠. 탄수화물 줄이고 내가 뭐 채식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이게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체성 차원의 말을 행동 차원으로 내려주는 순간 이미 긍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이 중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정체성 차원의 말을 많이 했어요, 행동 차원의 말을 많이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정체성. 그렇죠. 지각을 했을 때 이 지각쟁이 네. 사고를 치니까 사고뭉치라고 그러잖아요. 너 사고뭉치구나. 자, 성적이 안 나오니까 이 돌대가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돌대가리. 이미 정체성 차원에 굳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 너 사고뭉치구나가 아니라 너 오늘 사고를 쳤구나. 언제 사고 치는 행동을 멈출래? 이 사람 느낌이 어때요? 그러면은 생각
좀 제가- 달라지죠? 네. 너 돌대가리구나가 아니라 아 이번에 너 성적이 안 좋구나. 앞으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네. 행동 차원의 말을 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 그 부모님을 포함한 이제 의미 있는 타인들, 맞아요. 뭐 권위자들은 정체성 차원의 부정적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너는 뭐뭐이다, 이거죠. 너는 뭐뭐이다. 너는 사고뭉치이다. 너는 돌대가리이다. 잘못된 말.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뭐. 네.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던 거죠. 이제 그런 말들을 행동 차원으로 내려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당신은 뭐뭐는 아닙니다. 단지 뭐뭐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힘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네. 느낌 어때? 완전 틀려요. 완전히 다르죠. 네. 뭐 실생활에도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이거 우리가 상담 치료할 때도 이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네. 엊그제 왔던 그분에게도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이명 환자예요, 이명. 네. 이명 환자가 아니었어요, 이명. 명사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명사와 비슷하지. 네. 자, 이명 환자가 아니고 선생님, 단지, 선생님이 소리에 민감할 뿐이에요. 자,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소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리야, 고맙다. 소리요. 자, 청각 장애인들은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맞아요. 엄청 힘든데 이렇게 소리 들려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네. 고맙게 받아들이자는 거죠. 네. 소리를 친구로 한번 사귀어 보자는 거죠. 네. 그럼 느낌이 어때요? 선생님? 틀려요. 다르죠. 네, 많이 틀려요. 예. 소리를 긍정히 받아들이는 순간 소리에 대한 민감성이 둔감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둔감해져야 돼요. 내 육체에 감사하게 되네요. 그럼요. 네. 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말 한마디로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걸 제가 4가지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네. 자, 의미의 사슬, 원인의 사슬, 비교 프레이밍, 자, 논리적 수준 변화시키기. 네. 자, 뭐 요만 가지고도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몇 가지만 써도 다는 못 써더라도. 네.